연비 효율이 올라가고 자동차세가 저렴해집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데? 우카우카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맞춤 컨설팅과 진단 스캐너, 리프트 점검, 엔진룸 확인, 사고차 판별까지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 가능한 중고차는 우카우카. 안녕하십니까, 고지병 맛집 우카우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에 요청 주신 K8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대충 그냥 아무 차나 준비한 게 아니고 K8 하이브리드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인 전자제어 서스펜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차량을 시승을 했는데 오늘 이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있는 차량, 없는 차량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중고차 매매 시장 가셔서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딜러에게 어느 부분으로 감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아주 소비자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램프입니다. 프레쉬를 비춰서 헤드램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헤드램프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날이 추워지면 헤드램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 튜닝 파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뗐다 붙였다 하게 되면은 여기 스크래치가 남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스가 있는 거는 딜러에게 그릴을 교환을 해주거나 스크래치를 잡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 중고로 구매하게 되면 8만원 정도면 교환을 하지만 공업사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 등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불을 켜서 깜빡이를 켜고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 습기 찬 차량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기 습기가 차게 되면은 이 범퍼를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아 서비스센터 가시면은 시간당 공임, 그리고 이 범퍼 내리는 작업까지 해가지고 최소 25만원, 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등까지 같이 교환하게 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마모한계선에 닿았습니다.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차량은 바로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타이어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딜러분에게 타이어 교환하게 비용 좀만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빼줄 겁니다. 그리고 휠기스, 사실 요 정도 기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를 요청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만약에 한 뼘 정도의 휠기스가 있다 그러면은 감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복원을 해달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접지면이 이렇게 예쁘게 골고루 다 접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방지턱 바퀴 하나만 넘고 그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라이먼트가 나중에 안 맞게 됩니다. 타이어가 한쪽만 많이 달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이어를 교환을 하고 얼라이먼트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애기 머리 쓰다듬듯이 이렇게 타이어를 만져봤을 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타이어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가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K8에 이제 시그니처 트림 또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 즉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하나 더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센서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사이드 리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 하나만 이제 교환하게 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데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라운드 뷰를 몇 번씩 켜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K8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대 K5, K7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다르게 고정화 배터리가 이 트렁크 플로어 이쪽에 있지 않고 뒷좌석 밑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밑에 이 트렁크 러기지를 들어 올려서 여기 밑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타이어 키트까지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밑부분도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냉각 스톡이 있던 위치는 이쪽 조수석 쪽인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바뀌었고요. 자, 색상 밝고 투명한 색을 띠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 제가 최근에 봤던 브레이크 오일 색상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런 황금색을 띄어야지 굉장히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색상과 양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운전석, 인사이드, 사이드 멤버, 전판넬 교환된 차량은 특히나 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하이브리드 계통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10년 또는 20만 킬로 보증기간이 그 즉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닫힌 차량들은 아무리 저렴해도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라이트 가장 낮은 트림부터도 이제 브라운 내장재 그리고 블랙 내장재 두 가지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트 색상은 본인의 선호도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왼쪽부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 잘 작동되는지. 이 기아 마크 기준으로 좌측은 원래 음향이었지만 지금은 차량 기능으로 바뀌었고 우측은 음향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세팅, 그 다음에 요거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이걸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나 뭐 이런 걸 설정하시는 거고, 다시 바람개비를 누르면은 공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무 모양은 공기청정 모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 차량은 이게 스포츠, 에코, 스마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 번 이렇게 껐다 켰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이 좀 아쉬운 게 앞좌석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지만 뒷좌석에는 없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 썬팅이 스크래치가 난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꼭 딜러분께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시트가 내려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꼭 올려서 여기 밑에 찢어져 있지 않은지 혹은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그랜저 Gen7하고 플랫폼이 같은 플랫폼인데 금액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하냐? 그 전세대 모델인 더 뉴 그랜저 IG 차량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2400cc 세타2 엔진 그리고 38kW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00cc에 44kW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엔진은 다운사이징 됐고 배터리 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엔진 배기량이 낮아지면은 연비 효율이 올라가고 자동차세가 저렴해집니다. 그런 K8 하이브리드가 더 뉴 그랜저 IG랑 금액이 비슷하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뉴 그랜저 IG랑 승차감을 비교해보면은 원래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약간 물침대 스타일이고 기아는 좀 딱딱한 스타일인데 이 차량은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되게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한 승차감의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 차량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타본 K8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도이치 오토월드 나오는 동안에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딱딱한데 나오면서 전혀 불편하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K8 찾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열광하는지 알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간 옵션 반, 안 들어간 차량 반, 이 정도 비율로 있더라고요. 근데 금액 차이도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차량들이 훨씬 더 빠르게 판매되니까 이 K8 하이브리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차량들 위주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K8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 승차감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량은 판매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쪽이랑 뒤쪽에서 찌그덕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게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질병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감소 이슈도 있는데요, 엔진오일 감소 이슈는 없지만 앞뒤에서 찌그덕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중고차와 중고차 구매할 때 알찬 정보들을 가장 먼저 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중고차 구매와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